괜찮으시다면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말콤 X로 널리 알려진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모베토 블루스의 OST에 수록된 동명의 곡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극 중에서 덴젤 워싱턴과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트럼펫과 색소폰으로 본 곡을 연주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다른 헐리우드 영화와는 다르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혹은 낯선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널리 봤던 헐리우드 영화 포스터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답은 말씀 나누기 후반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말씀 나누기의 성서 본문과 모베토 블루스라는 영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바로 그 신분에 기인하여 새로운 관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옷 입는 등과 사회적이면서 문화적인 새로운 관계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가 없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논의를 위해 중요하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반응하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이목을 집중하는 구절은 바로 28절입니다.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시대로부터 약 500년의 시간을 건너고 갈라디아에서 한반도 남부로 장소를 옮겨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야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야는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덜 알려졌었죠. 그런데 그러한 가야사가 최근에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 최근 100m가 넘는 높은 빌딩을 종묘 앞에 세운다는 오세훈 시장의
그런 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가야의 고분군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들과 같이 많은 고분을 남겼는데요. 가야 고분의 특징들은 바로 산, 줄기, 능성이를 따라 쭉 배열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야의 고분을 만나려면 험한 산을 올라서 땀을 뻘뻘 흘린 뒤에야 산줄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함께 고대사의 한 축을 이뤄왔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가야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근대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엄격한 국경,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이 바로 국경선들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같은 부족 혹은 동질성이 강한 집단들인데 국경선이 자로잰 듯하게 반듯하게 그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엄격한 국경의식을 가야에 바로 대입하지 않고 가야 자체의 시간 속에서, 가야 자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경우 독특하게 외와 백제가 가야 지역을 모두 자기 관할이나 간접 지배하는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민사학의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지금은 많이 극복됐지만 임나 일본 부설의 그런 폐해들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역사에서 한켠 비켜나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복성이랄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가야와 같은 고대의 변경은 경계에 넘나들기가 가능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교류하는 독특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백제도, 일본 열도의 세력도, 가야의 제지 수장들도 모두 공존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 그러한 공간이 아주 오래전 일이긴 했지만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공간을 어느 한 고대사 연구자는 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국민국가의 엄격한 국경과 대비하여 경계에 넘나들기가 가능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따라서 이동이 제한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면을 형성하고 그 면 사이에는 그 면을 접하는 두 개의 혹은 복수의 세력들이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서로 갈등, 대립, 적응, 혼합, 통합되는 교류의 장이자 독특한 하이브리드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바라볼 때는 한국 혹은 일본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그러한 사고,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독특한 변경이라는 공간, 즉 가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의 국적, 국경, 민족의 개념을 대입해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개념,
즉 근대 국민국가라는 개념의 재생산에 헌신해온 현재 일국사, 하나의 국가의 역사라는 의미죠. 일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는 이 변경이라는 공간, 가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간을, 가야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는 새로운 동아시아라는 관점, 동아시아적인 관점, 그 다음에 지역사적인 관점, 공간의 역사,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공간의 역사, 이런 관점에서 접근과 해석을 할 때 더 나아가서 일국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 바라보기, 역사 바라보기라는 안경을 통해서 가야 혹은 변경과 소통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공동체가 서로 통합되지 않은 채 이웃하는 복합적인 다른 고대국가, 여기서 복합적인 고대국가는 중앙집권,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그 왕이 귀족들과 함께 모든 질서, 국가를 통제해 나가는 그러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대 국가들과 자신들만의 결을 유지하면서 장시간 공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주변의 고대 국가들도 이 공간을 상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과 강대국 혹은 힘이 센 나라들끼리 직접 맞부딪힐 때는 반드시 큰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이에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어떠한 작은 국가랄까, 도시 국가랄까, 아니면 어떠한 지역, 존들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이 바로 가야의 역사였고, 가야의 역사를 21세기에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합적인 국가체들, 즉 고구려와 백제, 신라 또한 이러한 변경을 통해서 서로 완충적인 공간을 갖고 역으로 이러한 변경의 존재들이 이 세 국가들의 서로 세력 균형을 잃은 채 장기간 한반도 남부와 북부에서 국가체를 이루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유물이 발굴된 지역을 이야기하고, 유구는 그 지역에서 발굴된 작은 유적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중막동 제사유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기는 약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 그러니까 400년대 후반에서 500년대 초반, 이 시기로 비정되는 유적인데요. 이 유적에서는 특이하게 백제의 제사유물, 이 전라북도 부안 지역은 백제가 관할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의 유물로 나오겠죠. 백제의 유물뿐만 아니라 대가야 토기, 그 다음에 외계의 제사 유물인 석재 모조품,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도자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백제의 땅 한복판에 이웃한 여러 나라들의 유물들이 발견될 수 있을까? 근대 국민국가의 시선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중막동 제사유적은 어떠한 곳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거리 항행을 할 때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중막동 제사유적이었고, 이 중막동 제사유적이 향하는 곳은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중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안가에 위치한 제사유적은 백제, 가야, 외가 이곳을 중국으로 가는 해로의 출발지나 혹은 제사지로 공유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와 일본의 규슈 지역, 구주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규슈 지역을 포괄하는 독특한 고대의 지역 문화권이 일정 기간 존속을 했고, 이 변경은 중국에서 일본 열도에 이르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서로 긴밀히 소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은 임진왜란도 그렇고 식민지 시절도 그렇고 다툼과 쟁투의 시기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막동 제사유적의 사례도 그렇고, 또 하나는 가야 이야기는 아니지만 백제가 멸망할 때 일본이 지원군을 보내옵니다. 약 2만 7천, 3만이 조금 안 되는 지원군을 보내오고, 그 군대가 나당연합군과 지금의 군산 앞바다, 기벌포라고 불렸던 군산 앞바다에서 일촌 일대를 운명을 건 대회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싸움의 시기가 길었던 게 아니라 평화와 교류, 교섭의 시기도 상당 기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시선으로 고대사 혹은 그 이후의 역사들을 바라본다면 많은 부분들이 소거가 돼서 우리 역사가 조금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일본을 바라볼 때, 물론 한때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 져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지면 현해탄에 모두 빠져 죽으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서슴없이 하기도 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한반도와 일본,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와 일본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던 교류의 시절도 많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를 연결하는 하나의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장기간 존속되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반도의 가야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로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대금으로 연주됐던 희망가의 첫 소절처럼 작금의 현실은 이풍진 세상입니다. 험난한 세상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금의 대한민국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누구보다 사회동포주의의 정신이 투철해야 할 대한적집사사의 회장은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고, 베트남 출신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과거에 조선족이라고 널리 불렸었죠.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에서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혐중 집회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매년 여름마다 기후위기의 폐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의 시점이 늦지만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20대 중반 이후 남성의 임금은 여성의 임금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보았던 현실과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모베토 블루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으로 다시 모베토 블루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베토 블루스는 우리가 많이 봤던 헐리우드 영화와는 다르게 흑인이 주인공입니다. 백인들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헐리우드 영화들에는 흑인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주인공인 적은 손에 꼽을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주로 뭐로 나왔냐, 종이나 혹은 시중 들은 사람 혹은 부차적인 존재, 이러한 존재로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리 감독의 모베토 블루스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흑인이고, 이 흑인들의 이야기, 흑인들의 음악이 영화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하나, 영화의 변곡점이 되는 지점에 아주 멋들어진 할렘 블루스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할렘 블루스를 부르는 사람은 흑인 여성입니다. 전근대 시대와 광복 이후에 가부장제, 그 다음에 남녀의 차별적인 구조 하에서 혹은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차별을 많이 받아왔던 그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영화의 흐름을 바꾸는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눈으로 바라본 모베토 블루스는 그 구절에 나오는,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그러한 세계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 피부색, 경제력의 차이 혹은 남녀, 이런 것들을 모두 떠나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는데 아주 유효한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늘빛 표기 제목을 모베토 블루스로 잡아봤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역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
추동력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역사를 보는 눈과 제가 바라는 희망을 담은 그러한 세계가 잘 그려졌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중심으로 한 그 구절을 오늘의 본문으로 꼽아봤고, 더듬더듬 슬쩍슬쩍 원고를 봐가면서 처음 학교에 들어온 1학년처럼 하늘뜻표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본문과 영화 모베로 블루스를 통해 결국 우리가 변경이고 경계이고 완충지대이고 모두를 포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다. 1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평신도 강단교류 예배 감사드립니다. 헌금하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꿈꿉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아주 우리의 고대 사회로부터 완충지역과 모두가 대립하는 그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었던 그런 평화로운 지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이 땅을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케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생명사랑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그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이자 병신도 강단 교류 주일입니다. 향림교회 정상희 집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각 신도의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임원이 선출되면 교역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도봉 서원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이 한글 교실과 영어 교실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권사에서 주관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은 11월 13일입니다. 수험생 황예람입니다. 11월 추천 도서는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입니다. 전태일 역사 50주년을 맞아 11월 중 전태일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29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심은 전사래 권사님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15일 생일자는 한창희 집사 10일, 성창경 집사 11일, 박혜성 집사 13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